자, 페이지로는 지금 현재 91쪽, 92쪽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 이어서 역학적 시스템을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물리학적 문법이라는 제목을 좀 붙였어요. 그죠? 네,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운동.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기억할 거 하나만 합시다. 앞으로 물리에서, 과학에서 운동이나 운동 상태가 나왔다. 그 말을 쭉쭉 지우고 뭘로 바꿔야 된다? 속력이 아니고 속도. 알겠죠? 속도라고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속력, 속도, 가속도는 아마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힘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값에는, 시간에 따른 값은 순간값하고 평균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순간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평균값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애초에 직선 기울기면은 전체 기울기 구하면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물리량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질량, 시간, 길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할 것, 첫 번째로. 순서대로 좀 해야 되잖아. 아따 힘드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얘기하고 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의 종류. 그럼 이미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운동 중에 지금 일단 물체가 있다는 얘기죠. 운동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맞나? 네. 그러면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가 0이 아니다. 일단 질량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운동하는 도중에 질량이 변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변이를 하나 통제하는 요소로서 운동 중에 질량,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뭐? 기호로 M, mass. 됐어요? 얘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런데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써놨잖아요. 0은 아니다. 됐어요? 그럼 운동은 크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뉴턴이 정의한 방식입니다. 고전 역학 내에서. 운동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속도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속도로 나누는 거야. 됐나? 속도가 유지되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속도가 유지되는 운동은 다시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어떻게? 애초에 속도가 유지는 되는데 뭐로 유지된다? 0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맞나?
그 다음에 속도가 유지는 되는데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 그래서 속도가 유지되는 운동은 크게 딱 두 가지, 요거 딱 두 가지예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게 바로 정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두 번째를 뭐라고 하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 등 속도 운동입니다. 주의할 점. 중학교 때 이런 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등 속도 운동을 속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속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뭐로 바꾸면 되느냐 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속은 속도야. 여기서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속력하고 속도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속도는 무슨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둘 다 빠르기는 다 있어. 가지고 있어. 빠르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도는 방향을 표현합니다. 뭐를 표현한다고? 무슨 방향? 속도는 무슨 말을 대체한다고? 힘이야, 운동이야? 속도는 무슨 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운동이지. 운동을 대표하는 말이야. 따라서 속도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누구 방향? 운동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을 보고 속도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보고 힘의 방향을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방향만 결정할 수 있다? 운동 방향. 이때 과학에서는 모든 방향을 잘 들어라. 어차피 우리는 직선 운동만 따질 거야. 무슨 운동? 따라서 방향이 몇 개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직선이니까 일로 가는 게 있으면 일로 가는 게 있고, 만약에 이 직선을 따지면 일로 가는 게 있고 일로 가는 게 있고. 됐나? 이쪽 직선이면은 일로 가는 게 있고 일로 가는 게 있고, 이거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직선축이 하나만 주어지기 때문에 방향은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잘 들어. 따라서 1차원적인 운동만 따질 때는 방향을 부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쪽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위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가 된다. 됐어요? 흔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죠. 그래서 속력은 방향이 포함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 속력인데 속력 빠르기는 유지되는데 뭐도 유지된다. 직선이면 방향도 유지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네. 속도가 유지된다라는 말은 뭐하고 뭐가 둘 다 유지돼야 된다. 빠르기와 방향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 속도가 변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자, 속도는 잘 봐. 속도는 뭐하고 뭐를 포함한다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을. 맞아요? 됐나? 그럼 이래 되네.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얘도 안 변하거나야 하고야. 하고가 돼야 되죠. 둘 다 안 변해야 속도가 안 변하는 거잖아. 속도라는 건 두 개로 의해서 결정되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가 변하지 않고 얘도 변하지 않고를 부정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는 변하는데 빠르기는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한다. 운동 방향은 유지되는 운동이 있겠죠. 첫 번째로. 맞나?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뭐는 유지되는데? 빠르기는 유지되는데. 그죠? 뭐는 변한다. 운동 방향은 시시각각 계속 운동 방향 변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둘 다 변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언급만 요거 각각을 3개를 해주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빠르기는 변하는데 운동 방향이 유지되는 거 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2개로 나뉘어요. 몇 개로 나뉜다고? 2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운동 방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놔둡시다. 알겠습니까? 놔두고 빠르기가 변하는데 빠르기 변화 비율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처음에 딱 측정했을 때 2m/s인데 그 다음 1초 뒤에 봤더니 4m/s야. 속도가. 그러면 2초 뒤에 보면 6m/s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어떻다? 일정한 거. 그 다음에 빠르기 변화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됐어요? 됐나? 이 중에 고등학교에서 강력하게 이제 다루게 되는 놈은 바로 요 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언급만 하겠습니다. 뭐만 한다고? 언급만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빠르기가 그럼 이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 중에 빠르기는 변하는데 운동 방향이 유지되는데 그 변화 비율이 어떤 놈? 일정한 놈. 이 운동을 우리는 흔히 이게 등가속도 운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2개 몽땅 다 가속도 운동이야. 뭐라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몽땅 다 합쳐서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중에서 조건이 많다. 일단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등가속도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주의해, 변해! 알았어? 그 중에 누가 변한다고? 빠르기가 변해. 됐어? 근데 뭐는 일정해? 운동 방향은 유지돼서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 무슨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느냐 하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운동 방향이 꼭 반드시 유지된다기보다는 축이 유지되는 거예요. 뭐가 유지된다고? 축이 유지되는 겁니다. 가다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됐니?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다루지 말고 이런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빠르기는 유지되는데 운동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일단 빠르기는 어떻게 된다고? 유지되니까 뭐가 붙을까? 등속이야. 여기서는 속력이야. 속도야. 속력이 되죠. 속도는 변한다 했으니까 빠르기만 일정하니까 요거는 아마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근데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 바로 누구? 원운동. 즉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잘 들어. 일정한 속력으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원운동 있죠. 얘는 속력은 어때? 속력은 어때? 일정해. 근데 속도는 시시각각 방향이 어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꺾어서 요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꺾어서 일로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등속원 운동은 계속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둘 다 변하는 거에 대표적인 거.
바로 누구냐 하면은 얘가 바로 포물선 운동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운동은 몇 개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운동은 몇 개다? 첫 번째 무슨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 정지 상태. 두 번째 등속도 운동.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 됐습니까? 요 세 개의 운동은 그래프 보고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상호 관계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가속도가 뭐가? 가속도 값이 2로 일정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됐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됐나? 가속도가 얼마라고? 2i. 됐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죠. 하면 죽어. 가속도가 2로 일정한 거야. 됐나?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지. 2로. 그러면 무슨 운동이야? 등 속도야? 등 가속도야? 그렇죠. 가속도가 2로 일정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이지? 걔는 속도는 변해 안 변해? 변해. 등 가속도 운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오늘은 딴 거 필요 없어. 많은 걸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사실은 해야 되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즉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다? 변합니다. 다만 그 변하는 비율이 어떨 뿐이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면 1초마다 쟀더니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가 2였는데 그 다음 3, 그 다음에 4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게 변하는 정도가 어떻다? 같은 거야. 알았어? 일정한 겁니다.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 바로 뭐냐 하면 가속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는 있나? 다시 얘기할게. 등속도 운동은 속도는 있나? 있죠? 근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럼 시간에 따라 계속 속도가 어때? 일정하지? 맞아? 속도 변화량이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건 속도 변화량이 0이다 켜도 돼? 그러면 그거를 시간으로 나눴어. 0을 시간으로 나누면 맹 0이죠? 맞아요? 그럼 얘도 계속 유지되고 얘도 유지되는 거지? 맞아? 따라서 잘 들어. 속도가 유지되는 모든 운동은 가속도가 얼마인 운동이다.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이미 0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가속도가 0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뭐가 변한다? 오케이. 속도가 변한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원래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라고? 근데 운동 상태는 두 개로 결정돼. 대표하는 단어가 속도잖아. 속도 안에 포함된 게 두 개예요. 뭐하고 뭐? 빠르기와 운동 방향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유지되고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빠르기도 어떻고?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하고 둘 다. 됐어? 근데 한 개는 얼마로 유지되는 거고? 0으로 유지되는 거고 하나는 0이 아닌데 이제 속도는 있는데 그거는 안 변하는 거야. 거기다가 뭐도 안 변해.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는 놈이 방향이 변하나? 방향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방향 변화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이 있나?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운동, 얘 둘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은 전부 일단 통틀어서 무슨 운동이라고 하면 될까? 가속도가 있는 운동인데 있는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됐어? 그래 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 펜을 갖다 니한테 이렇게 휙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갔어. 됐어? 굴곡을 지어서 갔어. 그럼 가는 동안 속력도 어때? 천천히 느려지다가 빨라지겠지. 근데 방향도 어때? 처음에 일로 갔다가 정점에 갈 땐 여기였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향하잖아. 맞아? 그럼 방향도 시시각각 어떻게 됐어? 변했지. 이 운동이 나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네 라고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수계산식으로 조금은 건드려야 되는 운동이 바로 그 수많은 가속도 운동 중에 누구? 등가속도 운동은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우리는 가속도 운동은 요 경우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두 경우는 일단 좀 잡아 빼고, 알겠어? 뉴턴이 정리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뭐로 정리한 방식으로? 뉴턴이 정리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리를 해볼게요. 됐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약속해야 되는 거. 기호 몇 개를 조금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등장하는 게,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놓자. 어떻게 놓느냐. 먼저, 스몰 v를 쓰고요. 뭘 쓰고? 스몰 v를 쓰고. 여기에다가 제로라고 붙일게요. 첨자로. 됐니? 뭘 붙이든 상관은 없어. 알았어? 우리는 일단 v0를 처음 본 순간의 속도라고 합시다. 됐니? 처음 속도. 그 다음에 v라고 그냥 쓰고 이거는 몇 초 지나고 난 다음에 속도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나중에 받는 속도지. 그럼 잘 들어. 처음 볼 때랑 나중 볼 때까지 뭐가 흘렀을까? 시간이 흘렀겠지. 여기에 걸린 시간을 우리는 t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 다음 또 정의하기를 a라는 값을 하나 주고 얘를 이 물체의 가속도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가속도는 크게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울 때 정의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오로지 운동만으로 표현하는 방식. 두 번째, 힘으로 표현하는 방식. 뭐로 표현하는 방식? 힘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요래 됩니다. 요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렇게 정의했을 때 가속도는 말로 해볼게요. 말로 해보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가속도는 순간값이 아니고 평균값입니다. 무슨 값? 평균값이에요, 일단. 그러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위에서 기호로 찾으면 뭐가 됩니까? t 아니요? 맞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 뭐의 변화량? 내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키 몇이야? 173. 현재 고1에 173. 괜찮아. 상관없어. 그건 뭐, 구라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훨씬 작았겠지? 그럼 한 150 됐나? 그런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 150 졸라 큰 건데. 보통 한 130에서 135 사이 정도 되는데. 150이라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잘 들어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변했지. 키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이 나중 값이지. 초등학교 1학년이 처음 값이지. 변화량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나중에서 이전 값을 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얘는 뭐 빼기 뭐 해주면 된다?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뭐?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하나하나 읽어볼까? 얘는 뭐? 나중 속도. 얘는? 물론 이렇게 표시해도 돼. 뭐 V2 빼기 V1 약속을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V1을 처음 속도 V2를 뭐? 나중 속도를 넣고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야. 알았어?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스몰 v로 주고 이걸 라지 v로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됐나? 근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잘 들어요. 위에 v-v0에서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잖아. 이거를 v 빼기 v0 합쳐서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게 바로 이거 전체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속도의 뭐다? 변화량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런 거 써먹는데 삼각형으로 쓰고 읽기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그럼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델타 A입니다. 라고 하면 뭘까? 이게 바로 A의 변화량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앞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델타 A를 구하세요 하면 뭐 구하면 될까? 분명히 A에 뭐가 있을 거고 나중값이 있을 거고 A에 뭐가 있을 거다? 처음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해주면 돼요. 나중 A 빼기 처음 A.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V-V0는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요? 델타 V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도 델타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것도 델타가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돼?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 나중에 측정한 시각에서 처음에 측정한 시각을 빼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따 힘들다. 가속도 하나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야. 어쩔 수 없어. 됐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했던 거, 그 다음 주 정도까지 나가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차근차근히 해서 몇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운동의 종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 자, 뉴턴 방식으로 할게요. 운동의 종류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봐라. 세상의 운동은 첫 번째로 A가 0인 운동이 있고요. A가 0이 아닌 운동이 있어요. 해볼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A가 0이라는 말은 A가 뭔데? 이 값이 0이라는 말이죠. 이해되나? A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A가 0이면 이게 0이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 이 말은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흐르는 시간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재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말은 결국 누가 0이다? 분자값이 0이다. 혹은 델타 V 값이 0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맞아? 이걸 말로 표현해봐라. 말로 표현해봐라. 자, 그대로 하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0입니다. 근데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속도 변화량이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없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게 중요해. 알았어? 시험 문제에서 문장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배웠는데 속도 변화량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인식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한 번 더. 이 말이겠네? 이항. 있는 그대로 하면 나중 속도와 뭐가? 처음 속도가 어떻다고? 같다며. 그런 운동이지. 맞아? 그런 운동은 몇 개밖에 없을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보자면 뭐와 뭐인 경우 V0가 뭐인 놈이 있고
애초에 처음 속도가 0인 놈이 끝까지 0으로 유지되는 놈이 있고 V0가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가 있지. 그러면 요게 무슨 상태? 정지 상태. 요게 등속도 운동. 됐어요?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봐봐. A가 0이 아닌 경우는 위의 식을 이용할게요. 보세요. A가 0이 아니지.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네.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오로지 여기에서 나뉘어지는 건 한 개밖에 없어. 뭐? 변화 비율이 어떠냐? 일정하냐? 아니면 지멋대로 바뀌느냐? 그 중에서 일정하게 변화하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의 운동은 이제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운동은 집중적으로 다루는 놈은 몇 개? 몇 개? 세 개. 자, 일단 운동을 크게 나누자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나눌 수 있는데 고급지게 표현합시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은 다 두드러 훔쳐서 뭐라고 할 수 있다? 가속도가 0인 운동 또는 가속도가 없는 운동.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빠르기만 변화하는 놈을 이제 보겠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비율이 어떤 놈? 일정한 놈. 그래서 아까 가속도가 없는 운동, 가속도가 0인 운동은 크게 정지 상태를 쭉 유지하는 새끼 하나고, 그 다음에 속도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등속도로 유지되는 거 하나. 됐어? 마지막으로 가속도가 있는데 그 가속도 값이 변치 않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 날 있죠? 요번 주 목요일 날 요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요게 다음 주에 가면 호흡이 끊어져. 요건 좀 호흡이 끊어지면 좀 괴로워져. 그래서 요거는 호흡을 좀 이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반이 아마 요거 하고 처음에 그 원소 그거 하는 거잖아. 그거 뭐 정리하자면 그냥 눈 딱 감고 하루 만에도 그냥 쫙 끝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좀 두도록 하고, 제 생각에 아마 안병헌 선생님께서도 현재 이쪽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을지 싶은데 지금 저보다는 좀 빠르죠? 운동량 충격량 들어갔나? 벌써? 아이고, 영감님이 어쩌려고 또 가시나? 큰일 났네. 미쳐버리겠네. 자, 요 정도로 일단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니까. 알았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끝내고 가야 되는 놈이 바로 누구냐면, 분명히 운동하고 뭐는 다르다고 했습니까? 힘은 다르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바로 힘입니다. 힘. 영어로는요, 네, 스타워즈에 보면 포스가 함께하길, 그 포스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닌가? 모르겠다. 나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호는 F를 써요. 뭐라고? 기호는 F를 씁니다. 기억할 거. 일단 오늘은 기억할 것만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란 힘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작용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 힘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누가 가정이 된다. 내가 아무도 없는데 기대기를 때렸어요. 말이 돼? 기대기를 맞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기를 때렸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공기도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상 물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 근데 주의할 점. 이때 작용하는 물체는 누구? 내지. 그럼 공기라고 합시다. 공기가 작용을 받는 놈이지. 그러니까 힘이라는 놈이 존재하려면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놈은 뭐 하는 놈? 힘을 작용하는 놈. 한 놈은 힘을 받는 놈이 되겠지. 근데 이때 잘 들어. 작용하는 그 순간, 힘이 작용하는 그 순간 그 힘은 반대로도 해석을 해도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내가 분명히 내가 칠판을 밀어서 내가 밀리는 거잖아. 근데 이미 이때 내가 밀어서 생긴 것 같지만 이 미는 순간에는 동시에 밀기 때문에 두 물체는 칠판하고 나라고 하는 물체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힘이라는 놈은 정의가 뭐냐 하면 일단 어디에 작용한다?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에 작용하여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 뭐냐죠? 뭐를? 뭐를 변화시키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빵 떠야지. 자,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뭐만 따지자. 뭐를? 운동 상태란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대.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작용한 힘이 없어. 등속도 운동은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알았어? 원래 그런 놈이야. 알았어? 정지 상태가 더 쉽죠? 가만히 있어. 속도 변해 안 변해? 운동 상태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알짜 힘이에요. 뭐라고? 됐어?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해 안 변해? 죽어. 변해.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해. 알았어? 따라서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한 거야. 알았어? 따라서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는 뭐를 가지게 된다? 그렇죠.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뭘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작용한 힘이 전혀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했는데 그 힘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한 적 있나? 화살표 하나 끊고 화살표 하나 끈가 뭐 평행사변연법 해가 합력구하고 했는 거 기억나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합력을 다 두드려 엎쳤더니 제로야. 그러면 일단 걔는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때려쳐 죽여도. 알겠어? 잘 들어. 등속원은 놓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90력이라는 놈이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삑 꺾이고 또 가다가 또 차 당기니까 당기고 순간순간 계속.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은 계속해서 작용하면은 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죠. 뭐가 변할 수도 있나? 그렇지. 그런 걸 다 두드려 합쳐서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뭘 봐야 돼? 하늘이 두 쪽 나서 눈 딱 감고 속도만 보면 돼. 알았어? 이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 겁니까? 라는 것은 뭐를 물어본 거다? 속도 값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거 보란 얘기야. 두 번째, 이 물체에 힘이 작용했습니까? 라는 것은 그렇죠. 가속도가 있냐 없냐야. 됐어? 근데 가속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게 표현법이 속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와 속도는 달라요. 근데 다만 가속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다. 힘을 대표하는 거야. 뭐라고? 힘을. 속도는 운동이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가속도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때 쓰는 게 바로 속도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오케이? 이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괴로운 거예요. 한글 글자로만 보자면 속도, 가속도 두 자 똑같고 한 자 더 있는 거잖아. 근데 두 개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고 표현하는 어떤 내용도 다르다라는 거. 정리합시다. 운동 상태를 얘기하고 싶어. 뭐 봐? 속도를 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속도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요거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 그 말은 뭘 찾아라? 가속도를 찾는데 가속도가 표현되기를 뭘로 표현된다? 속도의 변화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시간에 요건 좀 목요일 되겠습니다. 힘의 정의까지 썼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등속도 운동은 때려쳐지겨도 뭐라고? 힘이 작용해야 안 해. 힘의 효과가 없는 거야. 됐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꼬셔서 죽이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우주 공간에 두 우주선이 A와 B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10m/s, 하나는 100m/s. 됐어? 두 우주선 중에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둘 다 힘은 작용하지 않음. 이래야 되는 거야. 10m/s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는 10m/s가 변한다는 말이 없잖아. 100m/s로 날아간다는 것도 변화가 없잖아. 그럼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지. 속도가 일정하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주어진 상황에만 충실하면 돼. 에이, 처음에 B를 누군가가 세게 던졌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보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주어진 값 안에서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괴로운 거는 나중에 이거예요. 가속도가 뭐가? A는 가속도가 4m/s 제곱이고요. 지금 단위가 조금 달라요. B는 2m/s 제곱입니다. 됐어요? 둘 중에 더 빠른 놈은 A입니다. 맞아, 틀려? 몰라. 왜? 우리 그냥 단순하게 가자. 가속도는 뭐라고? 뭐를 의미한다고? 가속도는? 힘을 의미한다며. 힘은 A가 더 크게 받고 있어. 그러나 어느 놈이 더 실제로 빠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예를 들어서 A는 제로인 상태에서 출발하고 지금 원래 처음 속도가 제로였어. 그래서 1초 뒤 되면 4m/s 돼. 근데 B라는 놈은 원래 처음 속도가 100m/s라고 합시다. 뭐라고? 100m/s에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러면 가속도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노? 1초 뒤에 102m/s로 변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누가 더 빨라? 가속도가 2인 놈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가속도만 주어져 있으면 그 물체의 빠르기, 운동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오로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맞고 그건 왜? 뭐가 적용하니까. 오케이? 아니, 지금 속도가 힘이 작용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